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션테크 코리아의 기조 발표를 부탁을 받고 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해양수산 관련해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쭉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해양수산과 저는 어떤 연결이 있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해군에 들어갔던 거 말고는 딱히 이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며칠 전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를 알아간다. 내가 얼만큼 모르는가를 알아간다라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도 앞서 나눠주신 책자를 좀 훑어보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해양수산과 관련돼서 AI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AI와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라는 주제가 핫해진 지는 이제 좀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알파고 이후로 한참 핫해졌다가 좀 약간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가 챗GPT가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뜨거워졌는데요. 저도 이제 재작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이런 기조 강연을 다니면서 AI에 대해서, 특히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엄청 신기해하시고 반짝반짝 하시는데요. 슬프게도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너무 피로해지신 것 같아요. 생성형 AI, 그래 이제 챗GPT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라는 표정으로 많이들 계셔서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일단 네이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좀 그래도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를 이제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샘 알트먼이 지휘하고 있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3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모델을 발표했죠. 그때부터 생성형 AI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운 좋게도 좀 빠르게 생성형 AI 전쟁에 좀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LM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뒤에 보면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타도 저희 뒤에 만들었고요. 구글도 저희 뒤에 만들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 순서를 말씀드리다 보면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 빨리 만들었다고 그럼 저 네이버가 구글보다 잘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좀 빠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네이버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챗GPT 이후에는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전쟁이 비단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브릿지PT를 개발을 선언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UAE도 팔콘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각국에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대변하는 그런 LLM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AI 안보 서약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각서 이런 걸 썼는데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치 AI를 핵무기처럼 생각합니다. 전략자산이고 절대 외부에 유출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AI를 공동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도 정말 한정 지어야 되고, 주요 자산인 반도체도 적국에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AI라는 게 그냥 빅테크가 만들어준 좋은 기술을 갖다 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저희도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고 계속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년의 생성형 AI 트렌드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인데요. 챗GPT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답변을 구조화시키고 뭔가 깊은 사고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이제는
비단 언어가 아닌 음성이나 아니면 비전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보면 뭔가 말을 걸면서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뭔가 말로 질문하기 애매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넣으면 챗GPT가 그것과 관련된 대화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각광받던 OCR 기술이 이제는 생성형 AI로 완벽히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거기서 이제 많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이미지를 넘어선 동영상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멀티모달리티 역량이 뭐 예를 들어서 음성과 관련된 모델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모델이 별도로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모달리티를 소화하는 AI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거를 하나로 서비스하는 컨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달리티, 즉 비디오, 이미지, 음성,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것들을 AI가 하나의 모델에서 학습하는 옴니 모달리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뭐 유료 버전을 써보시면 음성으로 전환해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냥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얘한테 노래 불러달라면 잘 안 불러줘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불러주기도 하고요. 뭐 기침을 섞어서 답변해달라고 하면 기침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와 로보틱스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속도가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제넨 AI는 모델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파라미터의 수가 수백억 개로 수천억 개까지 늘어나면서 이 모델을 하나의 디바이스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델을 서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자원인 엔비디아의 A100이나 뭐 H100과 같은 최신 그 GPU를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엮어서 서버를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서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사이즈를 줄이고 경량화하고 최적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클라우드 상에 있는 대용량 큰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냥 현장에 있는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에서도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제미나이 모델을 발표하면서 나노 사이즈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모델을 발표했고, 그거를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공표했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탑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했고, 이제 슬슬 탑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데서 발표할 때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에이전트라는 컨셉이 가장 핫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대화할 수 있는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객체를 넘어서서 뭔가 대화를 하면서 나 대신 액션을 해줄 수 있는 객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저희가 계속 봐왔던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모달리티 예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챗GPT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0대 부부가 아들, 딸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아이디어를 알려줘, 차근차근 생각해서 알려줘 라고 저렇게 이미지를 넣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한국어로 답변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집평망도의 개요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방도 배정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공간 활용 방법도 제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팁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참고해서 4인 가구가 이제 40평짜리 집을 쓸 수 있는 40평짜리 평면도를 그려줘라고 하면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뭐 곳곳에 좀 함정들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이 멀티모달리티를 활용한 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이전트 사례인데요. 요 화면은 며칠 전에 발표됐던 엔스로픽의 컴퓨터 유즈라고 하는 에이전트의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몇 해 전까지 RPA를 굉장히 경쟁적으로 도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RPA라는 것이 로보티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냥 출근해서 화면 열고 이렇게 어디 웹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하고 그 조회한 거 판단해서 어딘가에 또 데이터 입력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도구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RPA 없이 AI 에이전트가 저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하면요, 이 AI가 컴퓨터를 하나 띄웁니다. 컴퓨터를 띄운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웹서핑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찾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코딩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뭔가를 액션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엔스로픽이 이 관점에서는 오픈AI보다 좀 더 빠르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픈AI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발표했죠. 우리도 더 좋은 거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아직 발표는 못했지만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글은 이런 AI 에이전트를 PC 형태가 아닌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위에서 돌리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형태가 앞으로는 굉장히 크게 각광받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이버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2021년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계속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해서 B2C 형태로 네이버의 사용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B2B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B2B나 B2G 형태로, 플랫폼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네이버 향으로는 사용자나 창작자들이 네이버라는 플랫폼 위에서 생성의 AI를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은 본인들의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LLM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저희가 2021년에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어 놓고 B2B나 B2C 사용자들한테 딱 오픈했습니다. 야, 신기하죠? 이거 양껏 쓰시면서 새로운 거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뭔가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챗GPT 들어가 보시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렇게 신기하고 나의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막상 딱 열어 놓으면 뭘 질문하지? 부터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들이 아직은 많이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인더스트리별로 특화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의 니즈에 정확하게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시도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저희가 특정 인더스트리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인 클로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고객사의 데이터를 얹어서 특화 모델까지 학습하는 걸 하고 있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영상으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기업만의 전용 AI를 만든다면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클로바 스튜디오는 기업 전용 AI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하이퍼스케일 AI 개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문서를 빠르게 찾아 요약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업 전용 AI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API 연동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도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간성 정보까지 제공하는 똑똑한 AI 서비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보안이 필요할 경우 AI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품인 리버 클라우드 또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제작부터 기업의 업무 생산성까지 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 이제 비즈니스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세요. 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스 자체도 AI 보이스입니다. 약간 어색하죠? 적용 사례 몇 가지들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에이전트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그 앞서 설명드렸던 엔스로픽처럼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에이전트 레벨은 아니고요. 대화형 에이전트 정도까지는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챗GPT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이고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공짜로 이 서비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클로버 X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저희의 현주소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챗GPT가 워낙 답변을 잘하기는 합니다만 어쩔 때는 챗GPT가 답변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로버 X를 통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저희도 이미지를 이해하는 버전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걸 넣으면 사진을 통해서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케어콜이라는 사례인데요.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서로가 얘기하는 의향,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얼마나 세련됐을까 동물의 행동학자로서 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천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와우. 네, 잠은 좀 요즘 많이 못 자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혹시 요새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고민이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고민이 제 고민인 것 같아서요.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꼭 잘 주무시고요. 대화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를 느끼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마음까지 이렇게 도닥거려주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독거 노인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화 AI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 노인분들에게 AI가 대신 사람 대신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뭘 질문하든지 뭘 대화하든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물어봐야 될 거를 꼭 체크합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입력해두고 그래서 결국 그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분이 건강이 안 좋구나, 이 부분 이슈가 있네, 이 부분은 잘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독사도 방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화를 통해서 체크하는 게 뭐 ARS라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일본에서도 일찌감치 이런 사례들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ARS 형태처럼 정해진 시나리오로 그냥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런 형태로 하면 상당히 받는 사람도 불쾌해하시고 바로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닌 언제든지 새로운 질문이 와도 계속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2021년 11월부터 저희가 직접 만든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뭐 그냥 좋은 일 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를 보면 저희가 되게 빠르게 시도했었구나, 글로벌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용 사례는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캐릭터 챗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대표 캐릭터인 조석의 이제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과 AI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클로버 포 애드라고 해서 네이버의 화면에서 이제 나이키와 관련된 뭔가를 검색을 하면 저게 뜹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관련된 런닝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대화 형태로 질문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상품이고요. 결국 검색과 광고의 영역에 어떻게 생성형 AI를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거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글로벌 이제 나이키 코리아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나이키 본사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 작업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도 쓰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파워포인트 쪽에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능이 붙었고
네, 그걸 뭐 얼마나 잘 쓰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컴에서 만든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도 당연히 그 기능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한컴은 오픈AI의 챗GPT 기술과 저희의 기술을 섞어가면서 이런 기능들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지원 종합 자료실과 관련된 AI 지원 서비스들도 저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학사 내용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그런 자료들을 찾는 것도 매번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 생성형 AI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광고진흥공사에서 아이작이라는 사례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고요. 이 사례는 좀 스페셜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제조사, 뭐 어디라고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장 큰 제조사 글로벌 기업이죠. 거기에 저희의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API 기술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 게 아니고요. 고객사의 IDC 안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서버체 아예 넣어서 제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게 온프레미스 형태로 설치형으로 제공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서버에 렉체로 들고 가서 자물쇠를 잠궈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선 하나를 연결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고객사는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의 IDC 안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AI가 학습하고 답변할 수 그렇게 해도 보안에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런 좀 파괴적인 사례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오션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좀 고민을 해봤고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객사 분들도 생성형 AI가 참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 챗GPT 너무 신기하고 이거를 안 하면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질 것 같고 그런 건 알겠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제품을 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구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제안드리고 싶은 유즈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요. 구독형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RAG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독형 에이전트 도입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제공하고 있는 챗GPT와 아니면 저희의 클로바엑스와 같은 이런 제너럴하게 만들어진 대화형 에이전트들을 업무에 적용해서 그 각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저희도 너무 피곤하고 이게 저희도 되게 힘들지만 이 트렌드를 놓치면 또 쫓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런 빨리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이거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한 그런 IT적인 관점보다는 이걸 도입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더 하이 레벨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은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생성형 AI를 도입하시는 목적들이 대부분 챗GPT 너무 좋은데요. 챗GPT는 답변은 잘하지만 우리 인더스트리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몰라요. 우리 내부에 있는 정보들 기반으로 학습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되는 기법이 RAG라는 기법인데요. 검색 증강 쪽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생성형 AI 앞단에 검색 엔진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검색 엔진처럼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하는 건 아니고요. 벡터 기반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임베딩을 거친 벡터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그 질문과 유사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문서들, 그 청크들을 찾게 되고 그 청크들을 다시 생성형 AI에게 전달을 해서 생성형 AI가 그 안에서 사용자의 질의의 스타일에 맞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좀 굉장히 어렵지만 앞단에 검색 엔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해양수산과 관련된 혹은 뭐 항만 물류와 관련된 그 정보들은 다 기관 안에 있으실 겁니다. 이 정보들을 잘 정돈하는 게 필요한데 생각보다
고객사들을 만나러 가면 이 정보들이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데이터를 정돈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정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정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을 때야만이 나중에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저 데이터 정돈하는데도 1년 가까이 걸리고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AI가 빨리 바뀌고 신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 부분은 지금 투자하셔도 뭐 저게 매몰 비용이 되거나 무의미한 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해양수산과 관련된 그 정보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혹은 그 해양수산과 관련된 논문들을 학습한 특화된 엔진을 보유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픈소스 기반도 있고 아니면 자체 클로즈드 모델을 가지고 튜닝을 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과 그 다음에 RAG를 붙인 모델의 성능 차이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이 상태에서 계속 빅테크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저희는 또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어린이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는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쪽은 소버린 AI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버린이라는 표현은 자국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권의 자국에 이런 표현이라서 소버린 AI라고 하면 뭔가 우리만의 문화 그리고 우리만의 정치, 우리만의 언어를 충분히 반영한 모델을 소버린 AI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그런 일단 모델을 만들었고 네이버 서비스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소버린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과정을 글로벌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모두 갖고 있고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로 데이터 센터 각이라는 레퍼런스도 2가지나 갖고 있습니다. 춘천에 하나 있고 세종에 있는데요.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그 위에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네이버라는 포털을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쌓아온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정돈해서 AI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었던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델만 딱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델과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쌓여지는 여러 가지 피드백 데이터가 다시 AI 모델로 학습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거를 글로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었고 근데 이 과정이 글로벌로 봤을 때 하나하나가 다 경쟁력이 있냐라고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거를 경험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글로벌로 수출하는 것을 많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동남아나 유럽에 본인들만의 문화를 독특하게 갖고 있고 언어를 갖고 있어서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국가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에게 저희가 저희의 노하우를 이식하고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네이버는 사업을 확대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마칠 텐데요. 해양수산 관련해서도 AI가 늘 언제나 필요할 거고 혁신을 리딩하는 데 AI가 쓰일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성형 AI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각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성형 AI가 모든 AI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만 물류나 아니면 해양수산 관련해서는 뭔가를 예측하거나 추천하거나 아니면 뭐 선박을 자율 운행하거나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발전해야 되지만 이 글로벌리 발전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뒤처지지 않으시고 결국엔 이 산업군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